더블 태풍의 나비 효과, 추석 연휴, 한반도를 뒤흔들 기후재앙의 전조. 한반도 주변의 하늘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근은 저기압과 전선이 동시에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짙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 흐림 뒤에 감춰진 것은 전례 없는 더블 태풍, 즉 더블 타이푼의 서막입니다. 당근형 구름대의 등장, 남쪽 바다에서 시작된 이상 징후. 지금 제주 남쪽 해역에는 길게 늘어선 당근 모양의 선상 강수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일본 규슈 지역으로 폭우를 퍼붓고 있으며 그 주변의 대기 흐름이 급속히 비틀리고 있습니다. 동시 중국 하이난선을 통과한 열대성 저기압이 서서히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입니다. 이 저기압은 조만간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뒤 다시 복동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기상학계는 이 현상을 두고 더블 태풍 체제의 시작이라 명명하며 두 개의 태풍이 서로의 진로와 세력에 영향을 주는 복합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비특보 발령, 태풍의 종착지는 결국 한반도일 수도 있다. 기상청은 이미 예비특보 수준의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앙상블, 복수 예측 모델 분석 결과 태풍의 경로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일부 모델은 오키나와 부근에서 급선회, 또 다른 모델은 중국 내륙 상륙 후 가시 북상, 또 어떤 시뮬레이션은 동중국해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꿔 한반도로 향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추석 당일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기다리던 그 밤이 바람과 폭우의 밤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측입니다. 해수온 30도 돌파, 태풍의 연료는 이미 가득하다. 10월 3일 기준 오키나와 해역의 해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태풍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뜨거운 해수는 태풍의 엔진입니다. 이 위를 지나치는 순간 중심기압이 급격히 낮아지고 등압선이 촘촘해지며 태풍은 단숨에 초강력 폭풍, 즉 슈퍼 타이푼으로 진화합니다. 그 에너지는 한 도시의 전력을 마비시키고 항만을 뒤엎고 바다를 들이닥치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즉, 태풍의 재료는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바꾼다. 혼돈의 기상학. 기상청 예보관들이 말하는 앙상블의 폭이 크다는 표현은 단순히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오스, 즉 혼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도를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처럼 기상은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즉, 현재의 예보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끝자락에 한반도 직격이라는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대비해야 합니다.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평화와 재난의 경계. 올해 추석, 한국과 베트남 모두 중추절을 맞이하지만 그 하늘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특히 10월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새벽 6시 사이 한반도는 강풍, 폭우가 집중될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이 뜰까라는 단순한 질문은 이제 그 달빛이 폭풍의 시작을 비추게 될까라는 불안한 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온의 착각 속에 있다. 다가오는 폭풍의 전주곡. 지금 우리가 보는 잔잔한 구름, 선선한 바람, 고요한 하늘, 이 모든 것이 폭풍 전의 고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시간 단위로 변하고 있으며 조금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평온이 내일의 재난을 예고하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경고, 올해는 평년과 다르다. 한 기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바다는 아직 여름이지만 대기는 이미 가을입니다. 그 태온차가 바로 폭풍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불균형은 태풍의 부활을 촉발하는 불씨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매미, 사라, 흰남노가 남긴 경고. 이번 더블 태풍은 단순한 이상기압의 충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턴이 과거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초대형 태풍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메이미, 중심기압 910 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16km, 부산과 남해안 일대를 집어삼킨 괴물 태풍. 항만 크레인이 무너졌고 전신주 4만 개가 쓰러졌고 남해의 마을들이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표현이 현실이었습니다. 1959년 살아, 전국에 걸친 초대형 피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자연재해로 기록되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흰남노, 폭풍, 산사태, 기록적인 해상 풍속, 기후위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린 경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더블 태풍 경로와 해수온 조건은 2003년 매미 시전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 내부에서도 매미의 재현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기상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아닌 대비의 시간이다. 태풍은 아직 멀리 있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한반도의 하늘 아래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폭풍으로 바뀌는 그 미세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 그 밤의 달빛이 평화의 상징이 될지 재난의 신호가 될지 그 답은 오직 우리의 대비 속에 달려 있습니다. 더블 태풍의 나비 효과 2막, 역사상 가장 위험한 추석, 한반도를 향한 복합 재난의 경고. 한반도의 하늘 아래 또 한 번의 악몽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상 레이더는 이미 전례 없는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를 자극하고 그 궤적의 끝에는 한반도 직격이라는 불길한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1959년 사라, 한반도를 찢은 태풍. 한국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태풍 중 하나였던 사라는 1959년 9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했습니다. 그 위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시속 200km의 광풍이 불어 기차가 탈선했고 통신망이 끊기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시의 전력망이 붕괴되고 농촌의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바람의 지옥으로 변한 그날, 사라는 우리에게 국가 단위의 재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예보 모델주 일부는 중국 남부에 상륙한 태풍이 다시 북쪽으로 유턴해 한반도로 재진입하는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루트는 사라의 이동 경로와 거의 완벽히 겹칩니다. 만약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면 한반도 남부와 동해안은 또 한 번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흰남노, 가을 태풍의 공포를 증명하다. 한때 사람들은 가을이면 태풍은 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흰남노는 그 믿음을 잔인하게 부셨습니다. 2022년 9월 초 흰남노는 한반도를 강타하며 가을 태풍을 공포를 증명했습니다. 포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로 잠겼고 수십 명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해수온은 그때보다도 더 높고 더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더블코어 이펙트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태풍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강도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괴물 폭풍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태풍의 새로운 진화. 과거에는 태풍이 일본 남쪽 해역에서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온이 아열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즉, 과거의 태풍은 상륙 직전의 약화, 지금의 태풍은 상륙 직전 폭발.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 붕괴의 신호, 그리고 인류가 만든 지구의 비명을 보여주는 새로운 재난의 얼굴입니다. 더블 태풍, 두 개의 괴물이 만날 때 벌어지는 일. 만약 일본 오가사와라 부근의 태풍과 중국 하이난을 통과한 저기압이 서로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기상학적으로 가장 두려운 현상,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효과는 두 태풍이 서로의 궤도를 휘감으며 마치 공전하듯 회전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두 태풍은 서로의 중심을 끌어당기며 경로를 뒤틀고 예상치 못한 방향, 바로 한반도로 급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블 태풍의 진짜 공포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폭풍이 아니라 두 개의 괴물이 서로의 힘을 증폭시켜 새로운 재난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결론, 기억하라, 그리고 대비하라. 매미는 도시를 무너뜨렸고 사라는 나라를 찢었으며 흰남노는 문명의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의 공포가 동시에 몰려올 수도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대비하는 자만이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다. 기상 분석가의 경고.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과거 재난 패턴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기후위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복합재난의 시그널입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맞닥뜨릴 진짜 공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상지도 위의 등압선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해상에서는 새로운 눈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우리의 집, 한반도입니다. 일상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태풍이 상륙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일상입니다. 도로는 침수되고 통신망은 끊기며 교통은 마비됩니다. 가로소는 종이 조각처럼 꺾이고 전신주는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도시의 빌딩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은 총알보다 빠른 파편을 만들어내며 그 파편이 유리와 금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시간당 100m가 넘는 올폭탄 수준의 집중호우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상가를 물의 감옥으로 바꿉니다. 2022년 포항, 2020년 남부포구, 2011년 우면산, 그 모든 비극이 이번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에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바람은 도시를 찢고 파도는 땅을 삼킨다. 만약 이번 태풍이 매미급의 세력으로 성장한다면 남해안은 순식간에 시속 200km 이상의 광풍에 휩싸일 것입니다.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고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고 항구의 컨테이너는 장난감처럼 공중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의 일, 즉 해수면이 급상승해 도시를 덮치는 현상입니다. 방파제는 무너지고 항구는 잠기며 밤이 되면 바다와 도로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때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침묵만이 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춘다. 태풍 이후 문명은 붕괴된다. 전력은 끊기고 통신은 두절됩니다.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되고 거리의 불빛은 사라집니다. 편의점과 마트의 진열대는 단 몇 시간 만에 텅 비며 사람들은 마지막 한 병의 물을 두고 서로를 밀쳐냅니다. 정수장과 하수처리 시술이 마비되면 깨끗한 물 한 병은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냉장고의 음식은 썩고 전자기기는 침묵하며 도시의 심장은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를. 흰남노와 매미가 이미 보여줬던 참상. 그러나 이번엔 그보다 더 거대하고 더 복잡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가지만 진짜 재난은 그 후에 시작된다. 폭풍이 잠잠해진 뒤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침수된 마을에서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고 하천은 범람하여 온 도시를 병균과 쓰레기로 덮습니다. 감염병이 퍼지고 악취가 뒤덮으며 아이들의 발밑에서 썩은 물이 솟구칩니다. 논밭이 잠기면 수확은 사라지고 바다가 요동치면 어민의 그물은 찢어집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을 넘어서며 그 충격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질 것입니다. 이번엔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이미 불규칙해졌습니다. 수온과 바람이 비정상적으로 뒤섞이며 전문가조차 예측을 포기할 만큼 불안정한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륙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수도권 한복판에서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돌풍이 지하 주차장을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콘크리트, 첨단 도시, 높은 빌딩. 그 모든 것이 태풍 앞에선 종잇장처럼 흔들립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 그것이 이번 태풍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은 없다. 더블 태풍의 그림자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 인내, 그리고 생존 본능을 시험하는 심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경계심입니다. 모든 국민은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식량, 손전등, 보조 배터리, 정수용 물과 라디오. 이 5가지는 생존의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주시합십시오. 바람의 방향, 구름의 흐름, 하늘의 색깔이 바뀔 때 그것은 신호입니다. 기상 전문가의 마지막 경고. 태풍은 단지 자연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심과 무관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문명은 한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된 자뿐입니다.